안녕하세요. 모래선인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볼테르의 미크로메가스와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입니다. 두 이야기에서 볼테르는 18세기 무렵의 유럽 사회를 유쾌하게 풍자합니다. 전반적으로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풍자라는 것은 그 안에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기에 풍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겠죠.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는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사실적이면서도 잔인한 묘사가 꽤 등장합니다. 리뷰에는 그런 묘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책을 직접 읽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크로메가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크로메가스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우스 은하계의 한 외계인의 짧은 여행기입니다. 여행기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풍경에 대한 묘사보다는 그가 토성의 한 철학자와 지구의 철학자를 만나 나누는 담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크로메가스는 키가 약 36km나 되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성적이고 현명한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는 이단으로 몰려 그가 살던 궁정에서 추방당하고 여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여행하던 중 토성의 한 철학자를 만나 동료로 삼습니다. 두 철학자는 지구로 향합니다. 그들이 살던 행성에 비해 지구는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물며 지적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은 오죽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끈질긴 관찰 끝에 한 무리의 철학자들이 탄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 시리우스와 토성의 두 여행자와 지구의 철학자들은 어렵게나마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자들은 지구의 철학자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들의 눈에 지구의 철학자들은 벌레보다도 더 작았으니까요. 여행자들은 지구의 인간들에게 경탄하지만 곧 지구의 인간들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다른 편이기 때문에 서로 학살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개탄스러워합니다. 미크로메가스는 지구의 철학자들에게 사물의 궁극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아주 근사한 철학책 한 권을 써주고는 지구 철학자들과 헤어집니다. 지구의 철학자들은 그 책을 파리의 과학 아카데미로 가져가 펼쳐봅니다. 하지만 그 책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지였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그 두 거인을 만난 지구의 철학자였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아주 황당하고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사물의 궁극, 즉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설렘을 가지고 책을 펼쳤을 텐데 막상 마주하게 된 것은 백지였으니 말입니다. 미크로메가스는 그 제목부터 모순적입니다. 미크로는 작다는 뜻이고 메가스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크로메가스는 작은 동시에 크다는 말인데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미크로메가스의 여정을 보면 그 모순적인 일이 관점에 따라 얼마든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와 함께 여행하던 토성의 외계인은 미크로메가스에게는 작지만 지구인들에게는 아주 거대합니다. 이처럼 미크로메가스도 우주의 어떤 행성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지구와 같은 어떤 행성에서는 아주 큰 존재일 수도 있겠죠. 꼭 크기에 대한 것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들이 가진 감각은 겨우 오감을 가진 지구의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지만 여전히 그들은 모든 것을 감각할 수 없어 권태로워합니다. 또 15,000년을 사는 수명을 가졌으면서도 태어나는 순간에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길어야 한 세기를 사는데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갑자기 15,000년을 살게 된다고 해서 길어진 수명에 만족하게 될까요? 아마 10만 년을 사는 종족을 부러워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또 100만 년을 사는 종족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볼테르는 아마 절대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구의 철학자들이 두 여행자에게 인간 종족끼리의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볼테르가 모자를 쓴 10만 명의 미치광이들이 터번을 두른 다른 10만 명의 미치광이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학살당하고 있는 상황을 얼마나 연민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가 서로의 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모자를 쓴 사람의 신념이든 터번을 쓴 사람의 신념이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옳다거나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커다란 것보다 더 커다란 것이 존재하고 긴 것보다 더 긴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서요. 미크로메가스가 남긴 백지의 철학책에서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는 배척이 아니라 관용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를 생각해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입니다. 캉디드라는 한 청년이 고향 영지를 떠나 겪게 되는 그리고 보게 되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셋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팡글로스는 라이프니츠의 모든 것은 최선의 상태로 되어 있다는 낙관론을 굳게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르틴은 반대로 이 세상의 불행과 악을 너무 많이 본 비관론자입니다. 주인공 격인 캉디드는 팡글로스에게 낙관주의 철학을 배웠으나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일련의 사건들과 마르틴과의 대화를 통해 낙관론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책에는 인물만큼이나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들 모두를 설명하기에는 이야기가 단정하지 못할 것 같아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이후에는 이 책에서 주는 통찰과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위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캉디드는 베스트팔렌 지방 영주의 성에 살던 순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주의 딸인 퀴네공드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들켜 성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폭풍우 속에서 난파되기도 하고 옛 인연들과 재회하기도 하고 또다시 헤어지기도 하는 등의 사건을 겪다가 결국 터키의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여정이지만 캉디드가 겪은 대부분의 일은 끔찍하고 불행합니다. 그럼에도 캉디드는 낙관론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 그러므로 설령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더 큰 선을 위한 최선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는 그렇게 많은 일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당화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는 온갖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살인, 사기, 매춘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가 본 세상에서는 가장 정직해야 할 성직자들마저 그저 한 명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선을 위한 악이라면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그 더 큰 선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난 인간은 모두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불행해합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 접어들어서야 캉디드는 낙관론이 그저 합리화에 불과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최선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없다면, 더 이상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 반성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우리를 체념과 회피의 상태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캉디드는 낙관주의를 나쁠 때에도 모든 것이 선이라고 우기는 광기라고 평가합니다. 낙관론자였던 판글로스도 결국에는 인정합니다. 낙관론에 대한 자신의 맹목적인 신념은 그저 스스로 했던 말을 번복하기 싫어하는 자존심에서 나온 옥이었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캉디드가 비관론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볼테르 역시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결말에서 캉디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언은 우리가 가꾸어야 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 결말을 선이니 악이니 하는 거시적인 세계의 일보다는 당장 직면한 일들에 집중하고 노동을 통해 정직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모든 변혁은 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결말이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우리의 정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 즉 이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최선이다 는 말로 면피하는 것은 안 될 일이겠습니다. 당대 유럽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쓰인 소설이지만 오늘날 비추어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과연 최선의 사회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 책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그 대안까지 제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신념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는 나의 삶을, 이웃의 삶을, 그리고 나아가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심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 리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